네, 안녕하세요. 롬박 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21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 팁이 좀 필요하겠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아직 멘탈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려돼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전화가 와요. 이제 다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이제 저희 롬박을 듣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서야 롬박을 듣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론만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짐이 덜어드리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공부량을 늘려가는 방향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이고 롬박 스터디만의 방법이니까 이야기 좀 들어보고, 사실 뭐 전체 이야기를 뭐 간단한 이 영상 들은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험을 한번 쳤던 분들은 이제 재수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수생이 장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초수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초수가 한 번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모든 재수생들도 처음에 초시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부 자체가 새롭기도 하고 또 내가 처음 배워본 거기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신선하기 때문에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도도 올라가고 재미도 있고 이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렇죠, 재수가 되면서 이제는 내용을 다 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면접 준비하고 체력 준비하면서 까먹을 수는 있어요. 어느 망각이 됐을 수 있지만 그게 신선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신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사람은 집중을 높이고 싶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그나마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루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다른 생각하는, 그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많죠. 여러분이 1시간을 공부하면서, 지금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1시간 앉아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양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독서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독서를 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했냐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내가 이 1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거를 머릿속에다가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인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인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극을 올바르게 줘야 되는데, 재수생들이 올바르게 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자,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잠시 까먹었는데 다시 보니까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메타인지를 잘해한다고 제가 앞선 글에 올려드렸는데, 메타인지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책을 보고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책을 가려놓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이 책의 표지를 손으로 가려놓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를 머릿속에 그려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게 법규 같은 게 그러겠죠. 법규 같은 경우는 그냥 책 보시고 이게 몇 년인지, 그 다음에 이게 장관인지 해수부 뭐 장관인지 청장인지 지방청장인지 시군청 지자체장인지 이런 것들이 숫자든 그 다음에 관할 구역이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려놓고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책을 이론서를 가려놓고 계속 이걸 가려보는 거, 또는 롬박 스터디 뒤에 가면은 우리 요약집 있잖아요. 요약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롬박을 하셨던 분들은 이 방법으로 법규를 하고 계셨겠지만, 새로운 분들은 절대 법규를 막 문제집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한다 하는 거는 정말로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어차피 여기 이론서 안에 내용이 다 있는데 굳이 그거를 문제를 가지고 다 읽어가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하셔도 되지만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왜냐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는 무조건 그렇죠, 새로운 자극을 뭘로 연상으로 주는 방법이 가장 좋고, 이게 별로 싫다,
아니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그러면 둘이서 스터디를 짜가지고 둘이서 한 명이 이렇게 책을 넘겨가면서 구두로 시험을 내면 되잖아요. 한 명 맞추고. 그러니까 주간식화 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 지루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려고 또 뭐 만들고 또 정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 시간을 쓰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구두식으로. 근데 그거 만드는데 시간 더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해 보고, 자,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어차피 이론서 하나하고 문제집 한두 권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론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론서 한 장의 내용은 문제집 5장 이상의 효과가 난다. 그 이상이 난다. 그럼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론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 회사 영어도 더 이상 회사 영어에 더 이상의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뭘 바꾸어 낼 건지. 근데 아직도 뭐 문답식으로 이거 나오면 이런 거다, 이거 나오면 이거다, 이런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정말 아직도 트렌드를 모르시고 그냥 뭐 고득점을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공부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단어 외우시고 하는 분들이 결국은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전히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된, 그러니까 나는 문답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어쨌든 간에 해석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단시간에 끝내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재수를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지루하니까 자꾸 또 뭐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보다 보면 결국은 이론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서를 보고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가 그걸 자극을 줄 것인지, 근데 그 자극은 효율적으로 줘야 한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론서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극을 줄 것인지, 어떻게 이걸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자극을 만들어 주라는 거. 오케이? 항해술이나 기관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과목은 문제 중심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항해술이나 그 다음에 기관술은 이게 어차피 응용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하는 내용은 당연히 이론서에 내용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응용을 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틀렸던 특히 오답 위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보다 오답 위주의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내가 틀렸던 건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응용, 예를 들면 내가 선해성을 공부했어요. 근데 선해성이 나는 좌회도인지 알았는데 내 머릿속에 계속 우회도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 정보가 인지된 것들은 계속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인지상 계속 이 부분을 시연을 하시든 정교화를 하시든 조직화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이 작업을 바꿔줘야 돼요. 아니야, 좌회도야. 이거를 어차피 오답 노트를 보시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오답을 줄여가는 과정이 항해술, 기관술이다. 근데 그 내용이 이론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문제집도 같이 병행해서 오답 위주의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개론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 적잖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각할 게 이번 3차에 뭐 사이드가 나왔다 해가지고 다음 시험도 그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고, 사이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사이드 나와도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맞추면 필기, 아이엠 보셨잖아요. 커트가 뭐 그렇게 커트가 낮잖아요. 아래 있단 말이에요. 아래 20개 때 틀리면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몇 개였어요? 15개 이내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면 필기는 충분한 겁니다. 나머지는 체력에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량을 늘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자극을 주되 그거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극을 주지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을 자극을 줄 것인지 그걸 기억하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상위 전략을 짜야 한다 했습니다. 이 상위 전략은 실제로 연구 결과 따지면 무조건 어느 연구 결과든지 논문을 보면은 60% 이상의 효과를 본 전략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제일 많을 때는 70%까지도 이 전략을 잘 짰더니 학습 효과가 올라갔습니다.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훨씬 더, 그죠? 1.5배 이상의 효과를 봤다는 건데, 이 상위 전략이 뭐냐면 계획을 짜는 거. 여러분 중에 계획을 정확하게 짜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날 스케줄 따라, 기분 따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렇게 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에는 정확한 목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거를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계획을 짤 때는 대충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오늘 내가 뭘 공부할 건지를 한 3분 정도에서 크게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뭐를 공부하고 뭐를 성취할 것인지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는 계획 단계에 있는 상위 전략이고, 두 번째는 점검을 꼭 해야죠. 내가 오늘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는 오늘 어땠는지, 나는 오늘 몇 점을 주고 싶은지, 내 집중도는 몇 점인지, 그다음 자체적으로 오늘 시험을 쳐보든지, 이런 것들이 상위 전략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조정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독서를 할 때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지, 아니면 다시 읽을지 말지, 아니면 읽기 전략을 세울 때 내가 이 읽은 게 잘 읽었나 아니면 잘 못 읽었나 생각해서 복습할지 아니면 넘어갈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조정을 한다 해요. 이런 세 가지, 자, 계획, 점검, 조정, 이 세 가지를 제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 우리가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상위 전략이라 그러고, 이 세 가지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재수생들은 이제 한 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공부하잖아요. 초시 때처럼. 그냥 한 번 봤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책을 보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진짜 초시 때처럼 열정을 다 한다 이러면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해야 한다? 상위 전략을 짜라. 내가 마지막 자원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세수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가 좋냐, 초시와 다르게 이제 정보도 좀 쌓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쌓였어요. 맞죠? 체력학원 다니면서 다닌 친구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반드시 스터디를 좀 짜보라는 거예요. 자원이라는 여러 자원들이 있죠. 시간이라는 여러분이 주어진 자원이 있고, 그럼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부 환경을 관리할 수 있겠죠. 사람은 이 자극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책상에 앉았어. 여러분 책상을 보세요. 여러분 책상이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됐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뭐가 많은지, 그러면 내 시선은 자극이 뺏긴단 말이에요. 공부 환경 자체가. 그냥 자꾸 핸드폰을 보는 거죠. 또는 내 앞에가 괜히 뭐 초콜릿이 있었어. 그러면 공부하다 괜히 초콜릿 보니까 초콜릿 먹고 싶어. 이러면 이미 자극 뺏긴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오늘 이 책상에서 내가 나란 사람이 자극을 받아야 할 게 뭐겠어요? 오직 책밖에 없겠죠. 책만 있어요. 책만. 나머지 것들은 다 치우세요. 다 싹 치우라는 거야. 그리고 조용한 장소와 어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게 자원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노력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 노력은, 자원은 노력인데, 내 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도가 몇 프로인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했는가.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준 거죠. 나 오늘 이 정도 노력할 거야. 또는 내 오늘 다짐이 이런 거야. 나는 이번 시험 서예 기관 1등 할 거야. 1등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내 스스로의 노력,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 이거를 관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루나, 너는 이 관리를 할 수 있고 너는 이 정도 노력할 수 있어. 마지막 네 번째, 타인과의 조력입니다. 타인과의 조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인맥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자꾸 반복, 그 다음에 자꾸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진짜 공부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정통으로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 생활 스터디를 하시든, 자, 우리 아침 9시에 일어나서 같이 인증한다. 그럼 인증한 아침 9시 안 올 시에는 벌금 10,000원을 낸다. 라든지, 또는 문제풀이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월요일날 7시부터 8시 그 1시간만 한다. 근데 내내 한다. 이러면 계속 카톡방에 물리겠지, 계속.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계속 또 시간을 뺏기겠죠. 그런 거는 오히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는 거는 정확한, 그러니까 동료나 선생님과의 조력이 필요한데, 그 타인과의 조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를 다 생각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하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 1차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새로운 자극을 가져가라. 두 번째, 상위 전략을 짜라. 세 번째, 자원을 관리하라.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고 이번 시험에 적용해가지고 훨씬 더 나은 시험 성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롬박 스터디 아니고도
또 롬박 스터디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연락을 주셔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필압을 해봤던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본인이 필압했던 거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자꾸 3차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의 실패 요인을 알려면 반드시 오답 노트를 하고, 오답 노트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반드시 체크하고, 아 이렇게 하면은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래다더라 저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확하게 틀린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 그거를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 방법들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